신천지가 지금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천지의 선거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경선 때 신천지 세력이 대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홍준표 후보를 낙방시키고 윤석열이를 밀어가지고 윤석열을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에게 얘네들이 들러붙었느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등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는데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왜 거부했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신천지를 봐주려고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거기는 이제 지부, 산하 조직을 지파라고 합니다. 지파. 이 지파가 뭐냐?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아니죠.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때도 그 지파별로 이렇게 역할을 맡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런 미션을 이행을 했는데 얘네들도 그래서 지파라고 이름을 붙여요. 전 지파에다가 이만희 신천지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가라. 그 당원이란 표현 쓰면 또 이게 나중에 잡힐까봐 동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 대표를 언급한 다음 반대쪽 당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 대표가 누구냐? 뻔하지요. 신천지는 이재명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 있었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텔레비전의 뉴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오니까 아주 거친 욕설과 함께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최근에 그 테러 사건하고 뭐 신천지가 연관돼 있다. 저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볼 만한 제가 개연성의 증거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는데 신천지에게 이재명은 정말 제거 대상이에요. 신천지가 뭐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 이재명이 망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재명이 망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왜냐? 신천지의 본진이 털린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경기도지사 때. 또 심지어는 그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이만희의 별장도 그 청평인가요? 거기도 털었던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그 뒤부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과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하고 유관한지 무관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천지를 공격한 이후에 이재명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공격 그리고 정치적 도전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려있는 총선 아닙니까? 아니, 신천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신천지에서 이탈하셨던 신현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은 이만희가 이번 총선에서 신천지의 위세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그 10만이 모인 신천지 집회가 한 2번 있었어요. 왜 대구에서 그랬습니까? 사실 신천지가 전 국민에게 비난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신천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고난당했지만 대구에서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CBS 노컷 뉴스 송주열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에서 탈퇴한 한 교인이 지파 총무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모양인데 지난 연말에 지파 총무로부터 특정 색으로 상징되는 동아리에 신도들이 가입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정당을 동아리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어느 당이겠습니까? 그 당에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몇 명이나 당원으로 가입되는지 알아보라 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기사를 보니까 특정 정당이라고만 돼 있네요. 근데 특정 정당이 어느 당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저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신천지 탈퇴자가 과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바로 그 내용에서 나를 도와준 그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신천지 간부는 당비는 계좌 이체로 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당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당법 위반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 그 정당에서 도움을 줄까요? 신천지가 인정할까요? 자, 이렇게 신천지가 굉장히 기밀 유지를 잘합니다. 문서 한 장 출력해도 말이죠. 이게 다 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의 보안은 정말 대기업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텐데 아니 종교단체가 왜 선거에 개입합니까? 종교단체는 그 종교단체 안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가치를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파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합니까? 이만희는 계속 또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사실은 정말 정치는 먹히기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자기가 정치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인들 너무나 많고요. 종교를 종교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요. 김용민 브리핑 3가지 이슈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